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승무패 73회차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감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곧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는 독자님들의 센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번 경기부터 곧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리그 19위 번리가 성적으로만 보면 10위지만 리더보드에는 17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버튼을 터프모어로 불러드립니다. 마음은 에버튼에 있지만 사인팬은 번리 구간을 색칠을 하라고 겨울 인생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는 차이가 꽤 나 보이지만 막상 경기를 보면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골 결정력과 파이널 슈팅을 가져가려는 집중력에서만큼은 에버튼의 근소한 우위를 체감할 수 있는 매치업으로 사료됩니다. 번리로서는 한 달 전에 구디슨 파크에서 벌어졌던 컵 경기의 리벤지 매치고요. 당시는 3대0으로 에버튼이 승리를 했지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에서만큼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번리가 가져갔습니다. 물론 실속은 없었던 지난 경기였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찬스 원메이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최종 스코어 속에 그대로 묻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도 번리의 컴퍼니 감독이 주말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임팩트 있는 맞불을 놓겠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지난 컵 대회 맞대결은 골키퍼죠 무리치를 비롯해서 1.5군도 채 안 되는 라인업으로 컵 경기는 던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팀의 탈강 등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경기였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양팀의 진검승부는 일요일 새벽에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직전 3경기로만 보면 풀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히트 상품이었죠. 당연히 그 기세를 터프모어에서 이어가려고 할 테고 번리 또한 직전 3경기로 한정한 경기력은 물 만난 곡이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위권 팀이 반등세를 탈 때의 그 전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번리가 그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노력에 합당한 결과물을 가져갈 즈음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무소불위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에버튼이긴 하지만 정신줄 제대로 놓고 있었던 노팅엄 그리고 뉴캐슬, 첼시를 상대로 거둔 3연승이었던 만큼 홈팀 컴파니오가 멘탈적으로 잘 결속된 무장이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점수의 숫자만 다를 뿐 승점은 가져갈 수 있는 터프모어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6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서로가 한 골씩 주고받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봅니다. 무승부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렬의 땅 라리가로 떠나보겠습니다. 갈 길 바쁜 척하는 11위 발렌시아가 진짜 갈 길 바쁜 4위 바르셀로나를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로 초대를 합니다. 8번 내상 경기고요. 지난 챔스조별 마지막 라운드였죠. 벨기에 원정 경기를 지켜보면서 주말 발렌시아 원정의 중요성을 바르셀로나 벤치가 암시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중위권 팀들하고 달리 발렌시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그 발렌시아 원정이기도 하고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기억도 남아있는 사비 감독으로서는 총력전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원에 가비하고 대종이 없기 때문에 내려서기보다는 준 만큼 더블로 챙겨가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과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렌시아는 4라운드에서 꼬마랑 경기할 때처럼 그 발렌시아의 전매 특허인 좌측 오버래핑이나 비대칭적인 변칙 빌드업은 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발렌시아의 왼쪽 마지노선이자 필드 속의 또 하나의 감독인 가야의 부상도 현재 진행형인데다가 팀의 심장 역할을 하던 게라도 못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상대의 뒷공간 속에서 짠하고 나타나던 발렌시아 표 좌측 오버래핑은 상용 불가 확정입니다. 가야와 게라가 없는 오버래핑은 자살행위죠. 그리고 가야가 상대 진영으로 떠나고 나면 가야의 빈자리를 커버하면서도 중앙 3선까지 알뜰하게 살림을 하던 파울리스타도 못 나오고 발렌시아의 출중한 공미 알메이다는 나올똥 말똥입니다.
알메이다가 장기 부재 중이었을 때 뒤로 혼자서 똥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뒤로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픈 겨울 인생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발렌시아의 핸디캡은 파울리스타가 없는 상태에서는 10중 8구 디아카비가 하프스페이스를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발렌시아 표 빌드업도 상영 불가입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발렌시아 극장은 문을 닫아야 남는 장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이날은 발렌시아의 모든 라인업들이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승리보다는 지키는 축구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키고 지키다가 현존하는 최고의 시한폭탄 디아카비가 PK를 내주고 퇴장당하면서 바라 감독이 흰수건을 던지는 경기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8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 구간을 사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라리가의 알축구의 전도사 D에서 1위 알메리아와 스트라이크 무리키가 없는 동안에도 하위권 팀만 만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기사회생하고 있는 15위 마요르카의 매치업입니다. 옛날 옛적의 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말만큼은 알메리아의 시즌 첫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메리아에게 첫 승리의 기운이 도래하고 있다는 느낌은 직전 홈 2경기 그리고 원정 2경기에서 그들의 간절함이 경기력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무리키가 드러누워 있는 동안 수비력의 힘으로 무요르카가 될 수 있었던 마요르카에게 중앙 오른쪽 삼선 발렌트의 부상 공백은 최하위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무던히도 공격 일변도의 상남자 축구로 일관하고 있는 알메리아에게는 푸른 신호등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발렌트의 그 대체 자원도 아주 수려합니다. 하지만 경기를 빠짐없이 계속 서 있던 자리에서 또 그렇지 않아도 무리키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력의 와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알메리아의 직전 경기들의 투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원정 가서 2대1 패배, 그리고 레알 베티스에게 0대0 무승부, 원정 무덤 헤타페에서 2대1 역전패,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후반 추가 시간에 2골 내주면서 1대3 패배. 이 흐름들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악명 높은 원정에서도 꼭 득점은 기록했다는 점은 알메리아가 아직은 그들의 유일한 장점인 공격력만큼은 건재하다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알메리아의 직전에 있었던 원정골들은 기나긴 무성행진이 종료될 시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던 신호탄이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플레이메이커죠. 로베르토네는 레알 베티스 전부터 다시 상승세의 폼을 유지하고 있고 아리바스나 라마자니 그리고 밥티스탕의 발끝에서 골이 끊이지 않고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바스나 라마자니 그리고 밥티스탕의 한쪽에 편중돼 처음에는 시즌 초에는 아리바스에게 편중되었는데 최근에는 아리바스, 라마자니, 밥티스탕이 아주 골고루 경기를 이기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골은 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요르카에게는 무리키가 빠진 상황에서 수비력의 힘으로 근근히 버텨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주전 자원으로 출장하던 발렌트의 부상 공백은 조그맣지만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9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알메리아의 죄송합니다. 제가 알라베스라고 할 뻔했습니다. 9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알메리아의 단통 승리 구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11번 경기는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웨스트햄의 모습은요, 그들이 가장 강할 때의 모습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보웬과 파케타, 쿠두스가 만들어내는 스리톱의 파괴력도 제대로 들어온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미들라인의 수책과 알바레즈, 워드프라우스가 공격 전개시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는 보는 팬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특히 중앙 미들 에더손 알바레즈는 그 아약스 때 그 알바레즈로 환생하는 듯한 폼으로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는 게 올바른 평이라 여겨집니다. 뉴캐슬의 기마라이스보다 더 테크닉이 수려하다는 면에서 웨스트햄의 남은 리그 1등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비춰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의 미래에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이 뛰어난 기량의 A 옵션들이 거의가 20대 중후반에 절정의 피지컬을 유지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직전 플런전에서 잠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오늘 새벽 독일 계란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단시간에 깔아앉을 일시적인 퍼포먼스로 단정 지을 수 없는 훌륭한 웨스트햄 전사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은 겨울인생입니다.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토가 어쩌면 복귀할 것 같은 찌라시도 있지만 고메즈와 킬만, 다우슨, 쓰리백이 리그 16라운드 동안 무실점으로 팀을 지켜준 경기가 단 2경기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승리의 여신이 짓는 미소를 구경할 수 있는 팀은 웨스트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11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 구간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몇 대 몇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하느냐 보너스 문제만 던져놓은 경기입니다. 13번 경기고요. 지금 시점의 맨유는 안타깝게도 리버풀에게 승리를 챙길 수도 없겠지만 행여 승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맨유 경기를 보면요, 11명의 개인 종목 선수들이 나와서 자기 팀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 같은 괴상망측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를 흉내내는 것 같은 경기는 분석으로 맞힐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겨울인생의 바람은 클롭 감독이 축구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희대의 스코어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리버풀의 승리 구간을 조금 또 미안한 마음 없이 가져가 봅니다. 이상으로 승무패 73회차 겨울인생의 축구이야기 채널 방송 2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73회차 승무패 최종편 방송이 있고요.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73회차 배팅라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한 마지막 4경기 분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